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빨간색으로 들어오고요. 온도를 내리면 우측에서부터 파란색으로. 엑셀을 한번 밟아보면요, 엑셀에 따라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방향지시등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게 되면 BSD 관련 시그널로 저런 식으로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업체 테슬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품을 시공을 해볼 예정이냐면 바로 BSD 앰비언트를 시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협력업체인 티슬릭스 제품으로 설치를 해볼 예정인데요. BSD 앰비언트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차량 내부의 다양한 시그널들을 앰비언트로 표현시켜주는 그러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향지시등 이나 아니면 공조 시스템, 문이 열려 있을 때 이런 시그널들을 앰비언트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앰비언트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BSD, 말 그대로 블라인드 스팟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등이 눈에 확 띄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등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품이 딱 안성맞춤인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차량에 본격적으로 시공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탄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댓글로 그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시는 이 분은 도대체 어느 지점에 상주하고 계시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데, 이 영상이 나가는 때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동탄점에 상주를 해 있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테슬코드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지점들이 생길 예정이고, 그 지점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다양한 지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탄점에 가끔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이제는 동탄점에서 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SD 앰비언트 간단하게 제품 소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공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구성품도 그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앰비언트를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요비선이고요. 오늘 가장 주되게 쓰일 앰비언트, 그 다음에 앰비언트를 붙일 수 있는 양면 테이프 준비되어 있고, 요비선에 사용할 전기 테이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주되게 봐주셔야 되는 건 요 케이블들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자세히 봐주시면 요 케이블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요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이냐면 차량의 시그널을 받아서 앰비언트로 발현시켜주는 케이블들인데요. 이렇게 다르게 생긴 이유는 차량의 연식별로 다른 케이블을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26년 4월 이전 차량들에 맞는 케이블이고요. 이 케이블은 YL 차량을 포함한 26년 4월 이후 차량들, 그러니까 캔통신이 바뀌었다고 표현을 하죠. 캔통신이 바뀐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0.8인치 디스플레이 소개를 드릴 때 어떻게 설치하는지 안내를 드렸던 그 단자인데,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YL 차량에 이 BSD 앰비언트를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케이블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듈과 모듈을 연결해주는 전원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구성품들을 이용해서 YL 차량에 이 BSD 앰비언트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도 조수석 하단부 쪽에서 캔통신 쪽을 먼저 탈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웨더 스트랩 쭉 어느 정도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드캡 요 끝쪽 위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필러 하단부를 잡고 있는 버튼, 자, 이거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A필러 하단부 요 끝단에 절개 라인 끝쪽을 먼저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따라서 쭉 들어서 한 번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되게 봐주셔야 되는 거, A필러 하단부를 빼면서 여기에 있던 키가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까먹기 전에 키를 먼저 빼주고 하단부 트림에 미리 꽂아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작업은 여기 웨더 스트랩 쪽에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랩 제자리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BSD 앰비언트 선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브 박스 밑에서 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글로브 박스 하단부도 이렇게 탈거를 해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동그란 철판에 자석이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자석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석을 먼저 빼줘서 밑에 쪽 트림에 붙여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단부 쪽에 탈거는 다 끝이 났고요. 위쪽에 대시보드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를 탈거를 해줘야 됩니다. BSD 앰비언트 하는데 대시보드를 왜 탈거하느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BSD 앰비언트를 요 밑쪽에 장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도 요 안쪽에서 통과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대시보드를 탈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시보드 탈거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해서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철 헤라를 이용해서 먼저 요 대시보드랑 요 플라스틱 사이 쪽을 깊게 좀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주면, 밑에 쪽에서 좀 들면 이 앞쪽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앞쪽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뜯기면 그대로 뜯긴 데를 이용해서 이어서 쭉 갑니다. 자, 그리고 요 끝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핵심인데, 요 끝쪽 라인에 근처에 헤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앞뒤로 좀 움직이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리발 철 헤라를 이용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키들을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되게 쉽게 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난이도가 좀 있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2분 이상에서 하셔야 좀 힘이 드는 거를 조금 방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탈거는 다 완료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 캔 통신 연결해서 BSD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앰비언트 이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캔 통신 쪽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줄 예정인데요. 우선 먼저 연결해 볼 케이블은 26년 4월 이전 차량들, 그러니까 캔 통신이 바뀌기 전 차량들은 어떻게 케이블을 연결하는지 먼저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캔 통신 케이블 이쪽에 빈 케이블에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이 차가 원래 뭐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촬영을 위해서 좀 위쪽으로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저분한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캔 통신 이렇게 꽂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이 8핀 전원선입니다. 저 위쪽에 키를 누르고 이렇게 빼시면 쉽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핀과 8핀 하이랜드나 구형 차량들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YL 차량이기 때문에 8핀을 이용해서 잭바이잭으로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체결은 다 끝이 났고요. 자, 여기 모듈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끝쪽을 보시면 6핀 커넥터가 있습니다. 6핀 커넥터가 이 차량 쪽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 반대쪽을 보시면 앰비언트가 연결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장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YL에 연결하는, 그러니까 26년 4월 이후에 캔 통신이 바뀐 차량들에 연결하는 커넥터를 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는 빈 캔 통신 커넥터 쪽에 연결을 해줬는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Y잭으로 다른 곳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냐면, 자, 여기서 이게 기존에 있던 빈 커넥터거든요. 여기 말고 이 위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커넥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탈거 후에 Y잭으로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넥터를 빼주기 전에 차량 전원 끄기를 먼저 해주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원 끄기 같은 경우에는 26년 4월 이후 차량, 그러니까 캔 통신이 바뀐 차량들은 이렇게 전원 끄기를 해주신 후에 제가 지금 탈거하려고 하는 케이블을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 모양 눌러주시고 안전 들어가서 전원 끄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커넥터를 탈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 끄기를 안전하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 케이블에 보시면
빨간색 키가 먼저 하나 있습니다. 키를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눌리는 핀이 있어요. 핀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빼면 고전압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 순정 커넥터에 아까 보여드렸던 Y잭 커넥터를 재결을 해서 키를 확실하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Y잭을 안쪽으로 넣어서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주시면 떨어졌던 고전압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체결이 잘 되어 있다면은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순정 앞놈 쪽에 체결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어거지로 체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안쪽에 캔통신 핀이 휘거나 하게 되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조치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앞놈 쪽에 체결을 하실 때는 조심해서 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 8핀 전원선 연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 전원선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통신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캔통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고전압이 떨어졌다 붙기 때문에 차량에 에러가 이것저것 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당황하실 거는 없고요. 차량을 한 10분 정도 문을 다 잠근 다음에 두셨다가 다시 문을 열면 에러 코드는 지워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 쭉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다 해주신 다음에 화면을 키면 이렇게 앰비언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장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상 작동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앰비언트 장착 대시보드 쪽에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동봉되어 있는 유비선을 이 구멍 우측 상단부 쪽으로 넣어서 밑에 쪽으로 빼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아래쪽에서 만져보면 이런 식으로 유비선이 통과를 할 겁니다. 영상으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를 잘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앰비언트가 위쪽에 연결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겨서 통과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커넥터가 아무래도 좀 살짝 두껍기 때문에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냐면 반대쪽 이 앰비언트 쪽 있잖아요. 이 LED 쪽을 밑에 쪽에 연결해서 넘기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즉 반대로 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에 쪽에 LED를 유비선에 연결을 해준 다음에 끝에 쪽은 잘 접어주시고요. 위쪽으로 쭉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다만 LED를 쭉 다 빼버리면 밑에 쪽에 커넥터를 체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커넥터는 어느 정도 남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커넥터를 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여기까지 이렇게 빼주시는 식으로 해주시면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비선 붙였던 거는 떼주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 BSD 앰비언트가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이 앞쪽 라인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 티슬릭스 BSD 앰비언트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가 붙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제품 설명 드렸을 때 테이프가 같이 동봉되어 있었잖아요. 그 테이프를 요 밑에 쪽에 붙여서 쭉 아래쪽에 요 끝단 라인에 붙여서 좀 더 안쪽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요 끝쪽 라인에 맞춰서 붙이는 편이거든요. 그쪽 라인에 맞춰서 쭉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테이프를 붙여주실 때는 이 LED를 최대한 가리지 않게 요 뒤쪽에서 LED 뒤쪽으로 해서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요 고무 끝자락 있잖아요. 끝자락부터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쭉 이어서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앰비언트 쪽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SD 앰비언트를 붙여줘야겠죠. 앰비언트를 붙이기 전에 이 앞쪽에 먼지를 먼저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먼지를 한번 싹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SD 앰비언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위치를 잡기 전에 테이프를 먼저 떼주고요. 자, 끝에 쪽만 살짝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 떼버리면은 장착할 때 매우 불편하거든요. 끝에 쪽만 살짝 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면, 제가 뭐 자로도 재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요즘 쓰는 방법은 요 양쪽 키를 기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두 분이서 하실 수 있으시면 두 분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혼자 하시더라도 요 키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 앰비언트 불이 들어오는 라인이 어떻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달려있는 부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끝단을 맞춰서 쭉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붙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살짝 타원형 방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끝단을 맞춰서 일자로 쭉 붙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딱 일자의 느낌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요게 봤을 때 깔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앰비언트가 일자의 느낌이 조금 더 중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 시작하는 부위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자 라인으로 맞거든요. 저는 대시보드 끝단에 맞춰서 쭉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한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앰비언트 아까 테이프 띄었던 그 라인은 쭉 따라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를 장착을 해준 다음에 이제 테사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LED 전원선을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원선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 끝단에 이렇게 선이 넘어갈 수 있는 홈이 있거든요. 그 홈 쪽에 이렇게 선을 넘긴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잡소리를 좀 방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은 마감 처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상태에서 히터를 조금 틀어놔 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붙여줘야 테이프가 조금 더 잘 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요 BSD 앰비언트 끝단이 조금 뜨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자, 여기 동봉되어 있던 전기 테이프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전기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당량을 잘라서 이 앰비언트가 간섭되지 않을 정도만 뒤쪽에 이렇게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반대쪽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터를 한번 틀어놨습니다. 이렇게 한 뭐 3분에서 길면 5분? 3분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잠깐 바람을 좀 쐬준 다음에 한 번 더 앰비언트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붙여주고, 네, 이렇게 테이프 붙여주는 것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조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대시보드 장착부터 해서 조립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하단부 케이블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러 하단부 고정하는 버튼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캡까지 체결해주고 웨더 스트랩도 깔끔하게 자리를 잡아주면, 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BSD 앰비언트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운전자 시야에서 또는 차량 내부에서 이 BSD 앰비언트가 어떤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웰컴 세레머니로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한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순정 앰비언트랑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되면 자, 이렇게 순정 앰비언트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SD 앰비언트가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먼저 방향 지시등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비상등도 마찬가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조기에도 연동이 되거든요. 제가 온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빨간색으로 들어오고요. 온도를 내리면 우측에서부터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가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기능들 뿐만 아니라 도로에 나갔을 때 다양한 것들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도로에 나가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핸들에 있는 양쪽 조그 휠을 이용해서도 앰비언트를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왼쪽 조그 휠을 왼쪽으로 한 5초 정도 눌러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드가 기본 모드고요. 요거 짧아져 있는 건 스포츠 모드. 얘는 숨쉬기 모드입니다. 이렇게 앰비언트를 가만히 보시면 밝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 모드를 조금 오래 두시면 이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 조그 휠로 다시 모드를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아까 전원 끄기 했던 거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꺼집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다시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해주시면 모드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짧은 빨간색은 뭐냐면 스포츠 모드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엑셀을 한번 밟아보면요, 엑셀에 따라서 이렇게 불이 길이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드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순정 앰비언트와 연동되는 걸 좋아하시겠지만 간혹 나는 순정 앰비언트와 다른 색상으로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오른쪽 조그 휠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오른쪽 조그 휠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신 다음에 조그 휠을 획획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순정 앰비언트와 다른 색상으로 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나가서 이 BSD 앰비언트가 어떤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파일럿을 활성화를 해보면 이렇게 앰비언트 양 끝단이 오토파일럿 관련 시그널로 변하게 됩니다. 오토파일럿을 끄면 다시 순정 앰비언트로 돌아오고요. 자, 다시 오토파일럿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걸린 상태에서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게 되면 BSD 관련 시그널로 저런 식으로 변합니다. 네,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저 BSD 관련 시그널이 가장 중요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가 없으니까 오토파일럿 시그널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파일럿 상태가 아닐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파일럿 상태가 아닐 때도 동일하게 사각지대에 시그널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가 지나가면 사각지대 관련 경고가 삭제가 됩니다. 방향지시등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그널들이 앰비언트로 확실히 표현이 되니까 좀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굳이 뭔가를 막 찾아서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앰비언트가 순간적으로 튀는 듯한 느낌이 보이셨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차량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순정 앰비언트들도 사각지대 관련 경고를 띄울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정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 BSD도 같이 빨간색으로 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소시켜 주실 수 있냐면 여기에 라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기 사각지대 경고 앰비언트 라이트, 요게 아마 보통 켜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거를 꺼주시면 이제 BSD 켜질 때는 BSD만 켜지고 아닐 때는 꺼지고, 그러니까 순정 앰비언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방금처럼 앰비언트가 튀는 건 방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BSD 앰비언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롱바디 차량의 BSD 앰비언트 설치를 완료를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동탄점에 상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점들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공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편리하고 유익한 제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업체 테슬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